다가오는 2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2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윈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손석희 JTBC 사장의 전직 기자 폭행 공방 시즌2입니다. 지난번에 폭행협의로 손석희 사장이 17일에 경찰 출석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연휴 시작하기 바로 전에 손 대표는 뉴스룸에서 본인은 설 연휴 잘 쉬겠다, 잘 갈 거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안나경 아나운서도 설 잘 쉬고 오겠다 뿐만 아니라 또 옆에 계신 어떤 기자분도 잘 우리는 편안히 갈 것이다 라고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머에 대해서 나는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는. 어떤 루머에 대한 정면 돌파를 한다는 말이에요? 시작될 때는 제가 지난번 이슈에서도 이 손석희 사장의 김웅 기자 폭행 사건과 김웅 기자의 손석희 대표 공갈 협박 사건이다라고 이제 논의가 진행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동승자가 누구냐라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고 있어요. 폭행 논란 사건에서 동승자 의혹 사건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대체 이 나라는 분명히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날도 있고 적폐청산하겠다고 나서는 인간이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뭐 상당히 변화무쌍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뉴스 손석희 사장과의 뉴스의 정체가 뭐냐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이 손석희 사장 설 연휴에 뉴스 진행하지 않고 휴가 갔는데 돌아오셨어요? 잘 돌아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뉴스 잘 진행하시던가요? 네. 그러면 옆에 아나운서도 같이 왔던가요? 네, 잘 돌아오셨죠. 같이 가셨대요? 어디를요? 아니 혹시 휴가를 같이 갔는지. 그건 모르죠. 그래도 최근에 종편에서는 기존 옛날 5년 동안도 추적을 해봤더니 휴가 기간이 같더라라는 또 루머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파초 선생이 내하고 휴가가 같아. 그래서 뭔 상관이야? 근데 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 손석희 대표의 동승자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라고 하시는 걸까요? 궁금하죠. 아니 손석희 아니라 황상민이 운전을 하고 왔는데 동승자가 있다고 그러면 궁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도 궁금 안 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사로 선생 사 옆에 탔을 때 궁금해하지 않지. 그것도 그냥 차 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공터에 그것도 시간이 뭐 대낮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다며요? 깜깜한 가로등도 없는 공터. 그 공터에 가로등이 없어요? 일방통행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거기가 바로 등산길 올라가는. 그러니까 인적이 드문 외진 그 공터에 주차장에 그것도 밤 깜깜한 12시가 넘은 시간. 근데 손석희 씨가 혹시 그 근처에 사시는 건 아니에요? 전 잘 몰라요. 강북 쪽에 살고 있는 평창동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전혀 다르네요. 근데 혹시 평창도 또 산기슭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왔다고 생각하고 혹시 그분이 거기에 계시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동승자는 부인이지 않았을까요? 소문에 의하면 뭐 그 동승자가 사실은 90세 노모였다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셨었어요. 그럼 90세 노모가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그렇겠죠. 그럼 그분은 스스로 동승자는 90세 노모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밝혔고 그리고 또 부인에 대해서 루머가 지금 별거 중이어서 사모님이 이제 그 미국에 계시다 이런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래간만에 미국에 있는 부인이 왔기 때문에 거의 집에와 유사한 분위기를 냈을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그 장소가 또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또 그 유명한 연애 장소로 특히 자정 무렵에. 그럼 뭐 손석희 대표가 젊은이들이 연애하는 공간에 가서 젊음을 만끽했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 그게 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더나 별거 중이시라면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더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 하면 위험한가요? 별거 중인 경우에는 네. 아무 문제가 없으니 법적으로도 그건 불법 행위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거를 가지고 동성자가 없다며? 네. 본인은 동성자가 없다고 주장을 한다며요? 네네. 근데 그 동성자를 봤다라는 견인차 기사에 견인차 기사는 헛것을 봤나 보지. 아니 그래도 손석희 대표가 항상 사실만을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근데 사실만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왜 노모를 본 거로 합시다. 팩트 체크 잘 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뉴스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과 본인의 사생활은 다르다라는 것을 그분이 온몸으로 알려줬는데 사실은 그거는 인간이 자기가 뉴스나 퍼블릭한 데서 보여주는 자기의 행동과 실제 그 사람의 삶이나 행동이나 말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게 그렇죠. 보통 일반적이고 손석희 대표도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손석희 대표가 평소에 방송을 통해서 보여줬던 공정, 정의, 신뢰 뭐 이런 공적인 이미지 방송을 통해서 손석희 대표가 무슨 공정, 정의, 신뢰를 보여줘요. 아나운서고 앵커는 대본에 따라 본인처럼 치고 대본과 기사 정리된 거를 읽는 게 그 사람들 일인데 무슨 공정, 신뢰. 아니 대한민국의 언론에서 보도하는 게 공정, 신뢰, 정의가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믿어왔었잖아요. 대중이 믿고 싶은 거를 믿은 거지. 손석희 씨 잘못은 아니지. 상당히 억울하시겠네요. 그렇죠. 손석희 씨는 이래저래 억울한 거예요. 본인은 항상 대본대로 했고 그 대본에 본인이 항상 뭐 신뢰로운 사람으로 보여줘야지 본인이 월급도 많이 받고 본인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건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공정과 사실을 보도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럼 그 주장하는 거를 본인이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왔는 건 본인의 그 직업 정신을 구현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걸 아닌 거를 몰랐던 거는 그건 대중이 잘못한 거지. 근데 개인의 그 사생활과 공인의 역할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기가 대중들은 쉽지가 않잖아요. 앵커는 본인이 있는 대본들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진정성을 보여주고 내 마음속 마음을 있는 대로 보여준다라는 이런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앵커와 이 대한민국의 언론인의 역할이잖아요. 그걸 최고로 잘하신 분에 대해서 뭐 그분이 마치 진정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사실 부끄러운 게 뭐가 있어요. 쪽팔릴 뿐이지.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믿지 말고 속으로 다른 것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대중들과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치매기가 있다든지 세상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구원의 구세주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분에 대해서 아주 과도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분, 조금의 죄도 짓지 않고 태어나신 그분을 바라는 심정으로 이제 내 마음을 투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대개의 경우에 많이 보는 분한테 투사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뉴스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 익숙한 분. 옛날에 뭐 황우석 박사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안다는 거는 참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과 실제를 아는 거에서는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손석희 씨 사건은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사생활 특히 남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남의 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러워서 그런 걸까요? 부럽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사실 손석희 씨가 50대예요, 60대예요? 60대. 60대죠. 근데 30대 중후반에
뭐 동성자라고 주장을 하는, 나 다른 거는 전혀 믿고 싶지 않은데 야 역시 손석희 씨 정도 되면 거의 30살 정도의 뭔가 능력다. 이거는 그거는 지금 이거 부러운 표정이신가요? 이거 진짜 부러운, 내 얼굴 부러운 표정이에요? 질투예요? 아니면 분노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뭐 이런 거예요. 어느 게 내 지금 얼굴에 드러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호기심 뭐 이 정도예요. 어느 게 저 얼굴에 드러나나요? 많은 게 응집되어 있는 많은 게 것 같습니다. 응집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WPI 발상과 표현 심리를 강의하고 있는 전혜원입니다. 황상민 교수님께서 만드신 WPI 프로파일을 통해서 바라본 자신의 성격적인 특성들이 과연 그림을 그릴 때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가 라는 것을 보게 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자체가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삶의 가치와 또 욕망 부분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통념적으로 인식했던 나라고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를 알게 됨으로써 내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지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손석희 사건에 대해서 김어준 이분도 한마디를 하셨어요. 무슨 한마디를 하셨어요? 손석희 사건의 본질은 누군가 걸림돌이 되는 손석희 대표이사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김총수가 말하기를 손석희 대표이사가 사라지길 가장 원하는 세력이 삼성임을 강조를 했대요. 응? 왜 갑자기 삼성이 나요? 아니 손석희가 뭐 이 태블릿 PC 뭐 가짜로 한 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조원진 의원 이야기고, 뭐 자유한국당도 아니고 대한애국당, 그 다음에 탈딱 태극리 부대, 그런 분들이 손석희 구속해라, 뭐 손석희를 잡아넣어라, 뭐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삼성이 왜 나오죠? 또 다른 이제 음모론을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삼성 아마 바이오 관련된 그 회사 문제로. 삼바. 네, 맞습니다. 삼바 뭐 주식을 손석희가 샀대요? 아니면 그걸 뭐 삼바하고, 야 요즘에 김어준 총수 진짜 업무론을 사용하는 수준이 아주 거의 고차원 수준이네요. 단계가 아주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분 업무론 이야기는 요즘 잘 안 먹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여전히 업무론을 이야기를 하는군요.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나름대로 김어준 총수도 이 손석희 대표를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이분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40대 후반이신데.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멋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 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바 체조를 하든지 삼바 춤을 추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손석희 대표 정도 되니까 삼성이 제거하고 싶은, 이렇게 되면 삼성 X파일에 또 이것도 일환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그거는 뭔지 아무도 모르고, 그렇죠. 알 수도 나중에 없죠. 그렇죠. 알 수도 없고 뭐 이러면 또 돈을 많이 번다, 줬다더라, 받았다더라, 뭐 이런 거하고 연결됐으니까 더욱더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갖다 끼우긴 했는데 좀 잘못 갖다 끼우는. 아니 뭐 잘못은 아니죠. 원래 업무론이나 업무설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럴듯한 걸 다 갖다 끼우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손석희 사건에 대해서 좀 사실과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손석희 씨 스스로 자기 사건 자체의 사실이 뭐고 진실이 뭔가를 마치 본인 사건이 뉴스거리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MC로, 앵커로 하는 그 반응으로
대하겠다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이것이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거는 철저하게 공적인 일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팩트 체크, 사실 확인, 사실과 주장을 구분해 주세요 라는 멘트를 쓴 거는 이건 내 개인적인 이슈로 삼지 말아주세요 라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런 메시지.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의 진실은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이러니까 이분 스스로도 자기 개인적인 문제와 공적인 문제를 분리시킨 상태로 이거 사건이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강한 호소를 한 거죠. 그렇군요. 사실은 그걸 방송에서 말씀을 굳이 하지 않으셨어도 됐던 거네요. 휴가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으면 본인 사건이 개인적인 문제로 남아 있어요.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와 공적인 문제가 섞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군요. 섞이게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겠네요.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는 법밖에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본인이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거는 결코 대중에게 노출되면 안 된다고 믿는 분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생활이 노출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문 두들렸대. 왜요? 저 선생님인데요. 왜요? 선 대표님, 지금 여기서 웬일 있습니까? 저 차를 막았거든요. 아, 그래요? 에이, 그냥 우리 못 봤다고 넘어가면 안 될까요? 저한테 영수증 보내주세요. 라고 했으면 본인이 사생활과 공적인 생활을 굳이 분리시키지 않고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이 잘 드러냈겠죠. 그럼 정말 사람들이 그냥 가십 정도로 지나갔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데. 그리고 그 레크처는 뭐 전혀 상관없겠죠. 뭐 전석희 씨가 있는데 옆에 계시는 분 누구신가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모님이신가 보죠? 꼭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무슨 뭐 자기 차 그거 고치는데 우선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빨리 박았는데.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안타깝게도 참 손석희 씨는 본인의 이 사적인 삶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분리시키고 공적인 거 분리시키는 다른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공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분리시켜서 한다라는 거는 그건 손해 충돌. 손해 충돌 하시는 분이나 주장을 해야지. 그렇고 진짜 손해 충돌 하시는 분은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을 전혀 분리하지 않고 내가 하는 거는 다 손해 충돌이고 네가 하는 건 다 이익 충돌이야.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참 서로서로 헷갈리면서 사는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금 이런 사례에서 느끼게 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손석희 이슈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이 질문 물어봐 달라고 했었는데 심리적으로 손석희 씨 부인은 이번 사건으로 얼마나 힘들까? 미국에 계신 그분이요? 미국에 진짜 있대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있는데 손석희 씨 부인이 딱 나서가지고 아니 내 남편이 지금 어떤 여자랑 밤에 12시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게 왜 니들 관심이냐? 이건 내 관심이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한마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클린턴 대통령 때 힐러리 클린턴이 그렇죠. 정확하게 했는데 이분은 지금 이런 걸 반응을 안 보이시고 계시네요. 그러네요.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손석희 씨 가정생활이 참 순탄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거나 아니면 서양에서는 부인이 그렇게 딱 나서가지고 남편을 딱 커버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부인의 도리인데 그렇죠. 동양에서는 그렇지 않나 보네? 사실 그렇게 되면 부인도 멋있고 손석희 그렇죠. 씨도 살고. 검찰총장 하시는 분 혼에 아들이 있다 할 때 부인이 나섰어요 안 나섰어요? 숨기. 전혀 언급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조용히. 그러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더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증폭이 더 가중이 되네요.
그럼 나서서 네. 아들 없다라고 이야기해야지. 그러면 그 아들이 없어지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대한민국 이 나라에서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외적인 사생활로 비난을 받을 때 부인이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는 별로 대중들의 호기심에 중요하지 않다예요. 네. 그건 그렇고 네. 그랬을 때 변양균 씨 사건이 났을 때도 많은 분들이 변양균 씨 부인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변양균 씨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면 내가 부인이라면 이혼하고 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결코 부인은 이혼하지 않는다. 왜 한국의 고위공직자든 한국에서 잘나신 부인들은 다 그런 거는 본부인인 내가 중요하지 그런 서처지대 가는 인간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라는 것이 보통 옛날 표현으로 정경 부인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때문이다. 그 품위를 지키시는 그렇죠. 그런 자세였네요. 그래서 뭐 손석희 씨 부인 목까지 대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거는 이 주인 나라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대감님이 저렇게 고초를 받으시는데 라고 걱정하는 이 참 종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듣고 보니 뭔가 짠해지네요. 네. 그럴 때 항상 그러죠. 네 남편 걱정이나 네 마누라 걱정이나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다 했나요? 빠뜨린가 네. 없이? 네.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처음 참 MC 하시면서 머리 진짜 털라고 처음 해보시는 거죠? 네. 네,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코스프레는 어렵다. 그렇죠. 본인이 손석희처럼 공적으로 보이는 모습과 사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른 인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 자신의 마음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수 있을 때 본인이 황심소의 진정한 MC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황심소는 마음이 탈탈 틀리는 데거든요. 그리고 황심소는 마음이 탈탈 틀리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별로 차이 없어요. 네, 저희 황상민 TV에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라는 공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상민 TV에서는 사연을 보지 않고요. 생방송을 보시면서 질문을 또 카톡으로 열심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황상민 TV라는 타이틀을 달고 궁금한 질문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 010-3919-7430으로 연락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2월 1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성격적 특성과 삶의 방식들이 그림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 WPI 발상과 표현심리 강의가 돌아왔습니다.